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부동산이 이제 6.17 대책 이후에 또 7월 10일 날 또 이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나왔습니다. 뭐 6개 소관부처가 모여서 대책안을 또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 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부터 여러분들의 쏠쏠한 투자 정보 그리고 고민까지 해결해보는 시간, 1시간 꽉 채워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7.10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7월 10일 날도 다양한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근데 그 대책 중에는 뭐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것들은 부동산에 대한 뭐 세금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니까요. 총괄적으로 한번 봐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시청하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자 정부가 다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세계 최초 특별공급제도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이 확대되었으며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청약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한도도 확대되는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입니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대책과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보완되는데요. 앞으로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 등록 말소를 유도해 시장에 주택 거래가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국 50만 명의 임대사업자들이 250만 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 중 5만 가구 정도라도 매물이 나오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 더욱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보완 대책이 나왔죠. 6.17의 대책 이후에 또 보완 대책이 참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그 부동산 대책을 좀 보게 되면 가격을 뭐 많이 올라가는 것을 가격이 잡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들의 어떤 물건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세금에 대한 어떤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서 그래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상태가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7, 8월 또 9월 달까지 이 물건 자체가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또 더한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덜한 이 보완책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시작된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어떤 거래량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요약을 좀 드리자면 이 임대사업자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상당히 활성화를 많이 시켰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월세에 대해서 좀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상당히 좀 투명하게 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혜택도 주는 대신에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5% 이상의 뭐 차임이라든가 이것을 인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규제를 좀 해놨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이것을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일단은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또 다주택자들을 또 양성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을 좀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실거주자 또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은 상당히 좀 튼튼하게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 위주 또 청년층 또 신혼부부들에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괄적으로 그 주택시장 안전 보완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 현행의 이제 청약제도의 개선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보시게 되면 국민주택의 한 20%를 생애 최초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게 특별공급으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늘리겠다는 것이죠. 20%에서 약 한 25% 정도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조건이 붙죠. 특별공급에 이제 이런 조건이 붙게 되는데 1순위 대상자 중에 이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특히 뭐냐면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축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120%까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좀 확대폭을 좀 늘렸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그 비율을 좀 확대하되 보시게 되면 적용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20%를 25%까지 좀 확대를 했고요. 또 이제 민영주택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85평방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이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은 약 한 15%, 또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분양 물량의 약 한 7% 정도를 확대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요 정도 내용은 퍼센테이지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크게 좀 확대를 시켰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이 국민주택은 그 월평균 소득의 약 한 100%를 유지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130% 이하까지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569만 원, 3인 가구는 약 한 731만 원까지 월 소득액을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공급 순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가급적 집어넣을 수 있도록 좀 확대를 시켰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적용 시기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9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규칙 개정 후에 이제 즉시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좀 부동산 3법이 통과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합의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딜레이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는 시기도 좀 준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득 기준을 보시게 되면 종전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 20% 변경이 돼서 이제 25%가 됐죠. 근데 공공택지 같은 경우도 변경이 돼서 15%에서 7% 정도로 이렇게 좀 확대를 좀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요건을 좀 완화시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이하, 또 3억에서 6억, 또 6억에서 9억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현재 소득 요건을 좀 맞춰놨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맞벌이 같은 경우는 약 130%, 소득 요건이 약 120% 정도가 되는데 요것은 6억에서 9억 정도를 구입하고자 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확대를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애주택 주택 구입하는 경우 약 한 130%, 맞벌이 같은 경우는 약 한 140% 정도로 확대를 시켰다라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약 물량을 좀 확대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 한 9,000호에서 약 한 3만 호 이상으로 추가 확대를 추진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청약 제도를 물량 확대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가수요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기자들, 그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대기자들 자체를 좀 확대폭을 좀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요층을 미리 그 청약 물건에서 사전 청약제로 해서 좀 집어넣어서 가수요층을 좀 더 안정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현행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 체감도를 제고를 위해서 21년부터 약 한 수도권 30만 호에 약 한 9,000호 정도를 추진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이것을 그 공공택지에도 사전 청약 제도를 적용시켜서 21년도 사전 청약 물량의 약 한 3만 호 이상으로 좀 확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주거목지 로드맵, 수도권 30만 호 등에 대한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0년 이후에 공급할 아파트 물량의 총 77만 호 중에 확대를 시키겠다는 내용이니까 가수요층, 잠재적 수요층들을 좀 더 안정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와닿는 좀 부분인데요. 일단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현행대로 보시게 되면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버티머 전세대출의 비중이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약간 8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개선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반 버팀목 전세 금리를 좀 인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청년층에게 나오는 그 월세에 대한 이자 부분을 약 한 그 31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걸 연 한 17만 원 정도 이자를 좀 경감시키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버팀목에 대한 전세 금리를 좀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한 총 4천 가구에 연 약 한 6만 6천 원 정도의 이자를 좀 경감시킬 거고요. 또 주거 안정 및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를 좀 인하를 시켜서 약간 그 전체적으로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시켜서 청년층에게 나오는 어떤 그 경비에 대한 부담 이것을 좀 줄여내겠다. 실질적으로 와닿는 어떤 부담 자체를 좀 줄여내겠다라는 것도 이 내용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약 한 2020년 후에 약 한 77만 원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서 수도권 인구 주요 입지에 공공택지 등 약 한 30만 원을 공급 계획을 좀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024년부터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현재 그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신도시, 이 신도시가 상당히 진척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것 같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와 교통 이런 부분 SOC 사업도 상당히 좀 빨리 좀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과거에 어떤 그 신도시를 만들어내면 뭐 10년, 약 15년 내에서 어떤 그 기간이 좀 걸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 확대를 좀 보시게 되면 그 관계부처 장관에서 이제 지자체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공급 마련 확대를 꾸준하게 좀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을 좀 상향을 좀 시키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시키게 되면 그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그 공급 물량만 그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기 신도시와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용적률 상향도 아마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특히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에 붙어 있는 재개발 지역들의 어떤 그 용적률 상향도 아마도 기대치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또 하나는 그 그린벨트죠.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뭐 해제를 안 하고 그 자손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어떤 그 기본 방침이 좀 만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과연 아파트 공급 물량을 꾸준하게 추진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로 좀 붙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는 뭐 유휴부지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는 내용까지는 TV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그 찾아낼 수 있는 지역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주변 지역들에서 그런 아파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쪽 주변 지역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아니면은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심 재생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는 것도 부동산 TV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하나의 또 이제 그 과제가 좀 주어진 거죠. 또 하나 좀 보시게 되면 이 도시 주변의 유휴부지라든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심 내 공실 상가라든가 오피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 과연 이 국가에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이제 그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런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더 강력한 규제책이 하반기에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보완 대책으로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안정적인 보완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두 가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죠. 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 뭐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 건 아니고 제도를 보완시켰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시게 되면 임대차 3법 도입 전에 이제 예비 단계로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 시 실질적으로 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 같은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에 이 세제 혜택을 부여를 했죠. 그래서 이 제도를 끌고 가겠다 이제 이렇게 좀 되어져 있었는데 이걸 좀 개선을 좀 시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행 같은 경우는 임대 의무 기간 등 공적 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 4년, 뭐 장기 8년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이걸 이제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기존에는 그 단기 4년을 놓고 또 단기 4년에서 장기로 이제 8년을 자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불허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장기 임대를 보시게 되면 그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는 이제 허용을 하되 과열 요인이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 일반 임대도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파트는 잡고 가겠다. 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뭐냐면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포진해서 나가는 어떤 그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또 이제 세금에 대한 어떤 그 보유세라든가 어떤 그 종부세라든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투자로 해서 아파트로 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4년 단기 임대는 폐지가 됐고요. 8년 장기 임대 중 아파트는 폐지가 됐고 장기 임대로 허용은 합니다. 건설 임대는 유지를 하고요. 또 이제 그 공공지원에 대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 임대라든가 건설 임대도 허용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뜯어보시게 되면 이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좀 연장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8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1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 등록 임대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적인 거주 환경을 위해서 임대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 이거는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이제 민간 3법이 좀 통과되어야지만 시행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등록임대 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좀 의무화를 좀 시켰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유형에 한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100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모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가입 의무를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에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을 의무화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되어야지만 즉시 시행이 됩니다.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를 좀 부여를 하는데요. 현재 그 기회를 현재 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저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잦은 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자를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하라고 했다가 뭐 하지 말라고 했다가 앞으로는 폐지시키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어쨌든 간에 정부가 마련해 준 대책에 따라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좀 일관성을 좀 더 그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기존에서 임차인에 대한 월세를 상향시키지 않는 대신에 취등록세 혜택을 받았었고 또 임대사업자가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간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꾸준하게 진행했던 그런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그 상당히 좀 손해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